자,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진짜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네. 자, 101쪽이죠? 101쪽 18번. 101쪽에 18번입니다. (101쪽에) 문제 18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18번에서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주소 지정 방식에서 라고 물어보죠. 자, 핵심이 주소 지정 관련된 건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요약집 89쪽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소 지정 방식은 이제 크게 메모리를 찾아가는 방식이 있고 또 계산해서 찾아가는 방식이 있고 또 레지스터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보이죠.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이 있죠. 네. 그래서 얘는 어떤 구조를 이용하는 거예요? 스택 구조를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 있죠. 네, 즉시 주소.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은 이제 거의 바로 데이터가 나오는 방식이 되죠. 주소 지정 방식. 주소 지정 방식. 예를 들어서 add 100 하면 이 100이라는 게 실제적인 바로 데이터가 되는 게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 있죠. 네,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은 이제 주소를 한번 찾아가는 거죠. 더하십시오. 그럼 100. 그러면 얘가 메모리에 100 번지를 찾아가면 거기에 데이터가 있는 방식이다. 그래서 메모리를 딱 한 번 찾아가는 방식이다 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이제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 있죠. 네,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이제 메모리를 두 번 찾아가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add 100 하면 얘가 메모리에 100 번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번째 갔더니 200이 있다. 한 번 더 200이라는 번지를 찾아가면 거기에 데이터가 있는 방식. 이게 이제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산을 하는 방식이죠. 네,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이 있죠.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add 100 하면 100번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레지스터 값과 두 개를 더해 가지고 얘가 뭐 50이 있다. 그러면 150번지를 찾아가면은 거기에 데이터가 있는 방식을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지스터를 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PC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인덱스 레지스터를 사용할 수 있고 네. 그래서 PC를 사용하면 우리가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그러고 베이스 레지스터 이렇게요. 네. 그래서 PC를 사용하는 방식은 이제 우리는 상대 주소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에는 이제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은 이제 꼭 기억을 하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를 자, 레지스터를 이용하는 방식이 되는데요. 자, add R1 있다. 그러면 R1이라는 레지스터에 가면 여기에 이제 순수한 데이터가 있는 방식. 이게 이제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이 되고 또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 있죠.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 그래서 add R1 하면 R1에 갔더니 이제 300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얘가 300 번지를 찾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실제적인 데이터가 있는 방식. 이게 이제 전반적인 주소 지정 방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와 가지고 문제에서 주소 지정 방식 중에서 프로그램 카운터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를 더하는 방식은 무슨 방식이 되는 거예요?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 된다. 그죠? 네.
해서 4번이 되는 것이고 19번을 보면 메모리에 접근하는 횟수가 가장 많은 주소 지정 방식은 그랬어요. 자,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은 메모리를 몇 번 찾아가는 거요? 1회 찾아가는 거죠. 메모리를 1회. 여기는 메모리를 이제 1회 찾아가는 거죠. 자,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2번 찾아가는 거죠.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메모리를 몇 번 찾아가요? 2번 한 번 찾아가는 거죠. 네, 한 번. 메모리 한 번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찾아가는 것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얘도 그냥 메모리 한 번 찾아가겠죠. 네. 그래서 간접 주소죠. 가장 많이 찾아가는 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20번도 이제 중복된 문제가 되죠. 네,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더해서 유효 주소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더하는 것은 뭐예요? 상대 주소 지정이죠. 4번이 되죠. 자, 21번입니다.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일 때 동작 개념을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로드 to AC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AC에 있는 것을 가져와라 라는 거죠. AC 누산기가 되겠죠. 네, 간접 주소다라고 그랬죠. 자, 간접 주소니까 메모리를 몇 번 가야 되냐면 2번 가야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가 2개 써져 있는 걸 찾아주면 되죠. 이렇게요. 자, 메모리의 주소에 있는 값을 가져오시오. 그럼 얘는 메모리를 한 번 갔으니까 직접 주소 지정이 되는 것이고 메모리 주소에 ADD야. 예, 그것에 또 주소를 찾아가시오가 간접 주소가 된다. 이렇게 메모리 2번 찾아간 거. 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거기 해설해 보면 PC 값을 더해가는 것은 이제 상대 주소, 인덱스 레지스터 값을 더해가는 것은 이제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22번 문제입니다. 22번 문제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메모리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각 번지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거고 해당되는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C는 100이 들어있고 현재 R1이라는 레지스터는 300이 들어있고 인덱스 레지스터죠. 인덱스 레지스터는 100이 들어있고 AC 누산기가 이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드하시오 400 그랬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직접 주소인 경우 이제 얘가 어때요? 400번지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400번지에 찾아갔더니 뭐가 있어요? 네, 700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면 되죠. 직접 방식에서 유효 주소는 뭐예요? 400이 되죠. 그 다음에 그 가져온 값은 뭐가 돼요? 700이 되죠. 네, 400, 700 한번 적어가 보세요. 네, 자, 두 번째 보면은 간접 방식입니다. 자, 네, 로드하고 400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400번지를 찾아가겠죠? 네, 400번지에 갔더니 뭐가 있냐면 700이 있군요. 한 번 더 가야죠. 네, 그래서 700번지를 찾아갑니다. 네, 700번지에 가봤더니 300이 있군요. 그래서 얘는 유효 주소가 700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가져온 데이터는 이제 3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700, 300 한번 적어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 주소 방식입니다. 네.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은 이제 LDA에다가 이제 400을 하는데 상대 주소는 무슨 값하고 더하는 거예요? PC 값하고 더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명령어 처리를 할 때 보면은 지금 PC가 현재 100이에요. 그러니까 100을 가리켜서 이 명령어를 수행하는 거죠. 이 명령어를 수행하고 나서 PC 값을 어떻게 돼요? 하나 증가해 줘야죠. 그러니까 이 명령어를 수행하고 있을 때 PC는
100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101이 된다 그거죠. 네, 그걸 조심해 주면 되세요. PC는 뭐죠?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째, next instruction, 다음 명령어가 101에 있다 그거죠.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PC 값은 101이 됩니다. 네. 그래서 몇 번지를 찾아가게 되냐면 501번지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1번지에 가봤더니 375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유효 주소가 되고 얘가 그 속에 있는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레지스터 방식입니다. 레지스터. 자, 레지스터 방식은 이제 R1에 있는 거. 지금 현재 레지스터가 지금 R1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R1에 들어있는 값 3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이 300이 바로 데이터가 됩니다. 네. 그래서 AC의 내용은 이제 300이 되겠다. 레지스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죠. 네,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이제 R1에 있는 값이 300이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300번지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메모리. 그래서 300번지에 가봤더니 600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유효 주소가 되고 얘가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0, 6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틀리게 적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네,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3번 문제 보면은 명령어를 처리하는 과정의 순서가 되겠죠. 네, 인출에 관련된 거죠. 자, 인출에 관련된 것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인출에 관련된 것은 이제 문제 23번이고요. 네. 네, 요약집 92쪽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4단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제 인출을 하고, 그다음에 인출을 하면 명령어를 인출을 하고, 또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 데이터 값을 인출을 하겠죠. 그래서 그게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면 이제 간접 주소를 갖다 오는 것이고, 그래서 명령어와 데이터를 다 가져왔으면 이제 바로 실행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인터럽트가 있으면 인터럽트를 이제 처리해주면 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인출의 순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라는 거죠. 네. PC에 있는 값을, 현재 PC가 가지고 있는 값을 MAR에다가 넘겨준다.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에다가 넘겨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메모리에 MAR, 그죠? 메모리,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에 가면 그곳에 내용이 있을 거고, 그 내용을 MBR에다 건네주고 PC 값은 하나 증가시켜 주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데, 메모리에 있는 내용이 이제 명령어인 경우는 이제 MBR이 가지고 있는 게 명령어니까 그거를 IR로 넘겨주겠다. 이게 이제 인출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이제 암기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다 이것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데요. 네, 그럼 이제 23번 문제를 보면 명령어를 처리하는 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가 되는 건 이제 일단은 이 4가지 과정이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몇 개 중간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죠. 물어보는 경우에 제일 먼저 할 일은 이제 한번 핵심을 보면은 기억은 이제 명령어를 해독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니은은 이제 명령어를 읽어온다 그랬죠. 네. 명령을 읽어온 다음에 해독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디귿은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항상 제일 먼저 수행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이 가장 먼저 수행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터럽트 발생 유무를 확인한다. 인터럽트는 이제 발생될 수도 있고 또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맨 나중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범 MBR에 있는 명령어를 IR로 적재한다. 바로 이 내용이 되겠죠. MBR에 있는 내용을 IR로 가져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네, 첫 번째 수행되는 것은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되겠죠. 디귿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니은이 되겠죠. 명령어를 읽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미음이 되겠죠. 명령어를 IR로 적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를 해독합니다. 그 다음에 연산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에 인터럽트 발생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4번도 보면은요. 축소 명령어 세팅 RISC 형식의 중앙처리 장치가 명령어를 처리하는 개별 단계입니다. 네, 처리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죠. 결론은 명령어를 처리하는 순서를 네, 올바르게 나열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을 또 보면은 기억은 명령어를 해독한다 그랬습니다. 니은은 연산자, 피연산자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add 100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억이죠. 이걸 해독하는 것이 기억이고 그 다음에 연산자, 이게 이제 니은이 되겠죠. 피연산자. 명령어를 프로그램 메모리에서 중앙 처리 장치로 가져온다. 명령어를 가져온다. 디귿이고 그다음에 리을은 명령어를 실행한다. 미음은 명령의 결과를 저장한다. 그러면 실행한 다음에 결과를 저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리을 다음에 미음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실행되는 것은 명령어를 가져오는 디귿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명령어를 해독하는 그 다음에 기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피연산자 데이터 값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5번을 볼게요. 네, CPU의 클럭 주파수가 2GHz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네, 헬츠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초가 있는데 네, 클럭 펄스가 이렇게 일어났다 그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게 몇 번 일어났다라는 거요. 2기가번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 거는 뭐냐면 한 번 일어날 때 네, 한 번 일어날 때는 몇 초냐라는 거죠. 1초에 2기가번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내가 1초에 이 클럭 펄스가 4번 일어났다. 이렇게요. 그럼 이거 한 번 일어날 때는 몇 초냐? 4분의 1초가 되겠죠.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맞나요? 네. 그래서 1초가 되는 거죠. 한 번 일어날 때는 몇 초냐? 2기가분의 1초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일어날 때 2기가분의 1초가 소요가 되는데 명령어가 몇 개가 있냐면 100만 개가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 한 번 할 때 이거니까 100만 개니까 곱하기 100만을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총 시간이 나오겠군요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실행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기가거든요. 근데 얘는 약값으로 약하네요. 그래서 킬로, 메가, 기가. 그래서 정확하게는 2의 10승, 2의 20승, 2의 30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약은 얼마예요? 10의 3승, 10의 6승, 네, 10의 9승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의 9승분의 1이다. 기가니까요. 곱하기 100만이다. 100에다가 하나, 둘, 셋, 4개를 쳐주면 되겠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쓰면은 2분의 1 곱하기 10의 9승분의 1 곱하기 둘, 넷, 6개군요. 이렇게. 네. 그럼 2분의 1 곱하기 이제 해주니까 10의 3승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은 이제 0.5가 되겠고 10의 3승분의 1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1초를 봤을 때 미리세컨드, 네, 마이크로세컨드, 나노세컨드, 피코세컨드가 있죠. 밀리는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9승,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바로 미리세컨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MS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군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 문제이죠. 자, 26번에 패치 사이클입니다. 인출 사이클에서 일어나는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입니다. 실행 순서가 옳은 것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네,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 이게 되죠. PC 값을 MAR에다 놓겠다. 네, 두 번째, 메모리의 주소를 MBR에 넣겠다. 그 다음에 PC 값을 하나 더하겠다. 그 다음에 명령어를 IR에 넣겠다. IR 대신에 여기서는 OPR이라는 걸 썼습니다. 오퍼레이션 코드 레지스터다 라고 썼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라고 보는 거죠. 자, 문제 27번입니다. 명령어 파이프라이닝의 4단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명령어는 이제 이게 명령어 하나 실행되고, 명령어 또 하나 실행되고, 또 하나 실행되고, 또 하나 실행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명령어가 실행되는 건데, 파이프라이닝은 어떤 거냐면, 여기를 이제 내부적으로 단계를 쪼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이닝을 내가 명령어를 이렇게 4단계로 쪼갰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4단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겹쳐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파이프라이닝의 기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라이닝 기법에서 여러분이 조심할 거는 뭐냐면 이 하나의 명령어 수행 시간은 변화가 없습니다. 전체 명령어가 끝나는 시간을 줄인다라는 거죠. 얘는 이만큼 수행 시간이 필요한데 얘는 이만큼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보통 2단계로 쪼갤 수 있고 네, 4단계로 쪼갤 수가 있는데 명령어를 이렇게 2단계로만 쪼갤 거냐, 4단계로 쪼갤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를 쪼갤 거는 명령어는 여러분이 크게 이 4가지 단계를 이렇게 실행하는 그런 과정인데 2단계로 쪼갠다 그러면 저기서 핵심이 뭐예요? 네, 인출과 실행이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이 저기서 간접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인터럽트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그래서 핵심인 인출과 실행 2단계로 쪼개면은 우리가 2단계 명령어 파이프라이닝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 4단계로 쪼갠다 그러면 이제 핵심이 인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명령어를 가져온 거예요. 그럼 그 명령어를 해독한다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명령어에 대한 해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가져와야 돼요? 오퍼랜드를 가져와야 되겠죠. 오퍼랜드다라는 것은 이제 자료가 되는 거죠. 네, 자료를 가져와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add 100 그랬다. 그러면 1번, 이게 더하기 명령어구나. 가져온 다음에 이 명령어를 더하기다라는 것을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이거를 해결을 해야죠. 이렇게요. 네, 자료를 가져왔어요. 명령어 가져오고 자료 가져왔으니까 이제 실행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4단계로 쪼개는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단계에 속하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네, CPU 사이클의 순서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 자체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인출, 그 다음에 간접, 그 다음 실행, 그 다음에 인터럽트 이렇게 4단계를 물어보고 있죠.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네, CPU의 동작을 나타내는 다음에 메이저 상태들 중 주소를 기억장치에서 읽는 동작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주소를 기억장치에 읽는 동작은 무슨 사이클이에요? 네, 간접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면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어를 인출하는 단계, 기억장치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0번도 보면은 자, 패치 사이클에서 일어나는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입니다.
실행 순서가 옳은 것은 그랬죠. 이거 자체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 순서. 네, 인출 순서를 이제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PC 값을 MAL에다 갖다 놓고 메모리의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MBR에다 갖다 놓고 그다음에 PC 값을 1 증가시켜주고 네,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명령 레지스터에 갖다 놓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MAR은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메모리의 주소를 기억하는 겁니다. PC는 주소니까 MAL에다 갖다 놓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MBR은 메모리의 내용을 기억하는 거죠. 메모리의 내용. 데이터를 기억한다라는 거죠. 네, 또는 명령어를 기억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IR은 Instruction Register 해가지고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IR이 됩니다. 네,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문제 31번에 보면 컴퓨터의 메이저 상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92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네, 거의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런 그림 형태가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실행과 인출과 간접과 인터럽트의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실행 상태가 끝났어요. 실행이. 그러면 항상 인출로 간다라고 했어요. 이제 맞냐 그거죠. 네. 실행이 끝나면 인출로 간다라고 했는데 항상은 아니죠. 뭐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인터럽트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는 거고. 네. 자, 2번에 보면은 메모리 참조인 간접 주소 방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접 주소가 있으니까 패치, 인다이렉트, 익스큐트 실행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죠. 네, 간접 주소가 있을 때는 여기를 가는 것이고 없을 때는 안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보면은 특정한 인스트럭션 명령어에 대해서는 인다이렉트 상태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인다이렉트 간접 주소 상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면 이제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은 패치 상태에서는 인출 상태에서는 기억 장치에서 인스트럭션 명령어를 읽어가지고 CPU로 가져오는 단계. 네, 그 과정이 인출 단계 여기 과정이 있죠. 네, 이게 결론은 이제 메모리에서 명령어를 읽어서 가져오는 단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이제 1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32번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인터럽트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럽트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요약지 94쪽을 한번 보세요. 자, 인터럽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는 인터럽트다라는 거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 돌발 상황이죠.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인터럽트라 그러고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다면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을 잘 처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인터럽트가 수행되는 순서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인터럽트가 수행되는 순서. 자, 첫 번째 보면 인터럽트 요청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현재 수행하고 있는 명령어.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는 어찌해야 돼요? 중단시켜야죠. 잠시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는 일단 실행을 하겠죠. 실행을 하고 네,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은 이제 중단을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어떠세요? 인터럽트, 어디서 인터럽트를 걸어왔는지 인터럽트 요청 장치를 검색을 하고 네. 세 번째 인터럽트, 어디서 인터럽트 걸어왔나 검색을 한다 그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럽트를 이제 수행을 하겠죠? 네, 수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때요? 복귀를 해야죠. 원래 상태로 복귀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을 하고 프로그램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돌아올 주소, 네, 복귀 주소를 저장을 해줘야 된다 그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복귀를 할 때 잘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를 할 때는 어디로 복귀하는가요? 여기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는 이제 수행이 끝났으니까 이 다음 명령어로 이제 수행이 되겠죠. 네. 그래서 복귀 주소를 어디다 저장을 하느냐. 0번지에 저장할 수도 있고 또 스택에다 저장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인터럽트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순서를 물어보게 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뭐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인터럽트가 여러 개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판별을 할 거냐. 그래서 우선순위 판별하는 방식은 이제 폴링 방식이 있고 데이지 체인 방식이 있다. 데이지 체인 방식이 있군요. 네, 폴링 방식은 소프트웨어적인 구현이고 체인이죠. 체인. 여기는 하드웨어적인 구현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링 방식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속적으로 너 인터럽트 있니? 라고 계속적으로 플래그를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데이지 체인 방식은 회선을 어떻게 연결해요? 직렬로 연결한 거죠. 직렬로 연결을 해서 네, 판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CPU에 가까운 쪽이 더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에 대한 종류. 그 다음에 스택에 저장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인터럽트에서 벡터 방식이다. 네, 복귀 주소를 어디다 저장을 하냐 그거죠. 네, 네, 스택에 저장하는 방식이 있고, 자, 비벡터 방식은 이제 0번지에다가 이제 저장하는 이런 방식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이제 32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네. 인터럽트 순서로 올바른 것은 일단 뭐가 핵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데이터를 요구를 한다 그랬고, 니은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랬어요. 데이터 요구한 다음에 전송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터럽트 신호를 보낸다 그랬어요. 인터럽트 신호를 보내고 데이터를 요구하고 데이터를 전송을 하겠죠. 그 다음에 리을을 보면 이제 프로세서가 I/O 모듈로 읽기 명령어를 보낸다.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 I/O 모듈은 주변 장치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읽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일단 리을이 먼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음, 그 다음에 인터럽트 신호 디귿,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요구 기억,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니은, 그렇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3번을 보면 인터럽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1번에 보면 연산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인터럽트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흔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게 연산 오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n분의 1을 했다 그거죠. 그래서 이 n을 점점 감소시켜 가는 과정인데 n이 이제 0이 돼 버렸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이 돼서 이제 강제 종료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럴 때 나누기 0을 해버리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제 연산 오류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메모리 보호 구역에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에 인터럽트가 발생이 된다. 자, 세 번째, 인터럽트 요구를 처리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의 시작 주소다 그랬습니다. 명령어의 주소 영역에 지정이 된다라고 그랬는데요. 자, 명령어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그것도 이제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요. 명령어는 이제 앞에를 뭐라고 합니까? 오퍼레이션 코드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약자로 얘를 뭐라고도 너무 기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OP 코드다라고 하는 거죠. 명령어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어때요? 오퍼랜드라고죠. 보통 이제 자료보다, 자료를 적는 부분이다. 자, 얘는 이제 명령어를 적는 부분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명령어의 주소 영역에 저장이 된다. 여기는 오퍼랜드 영역에 저장이 된다 라고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이 보면 입출력이 완료되었을 때 인터럽트가 발생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이 CPU가 있고 이제 메모리가 있고 입출력 장치가 있어요. 자, CPU가 메모리 회선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입출력 장치가 여기 회선 좀 쓰겠다라고 했을 때 CPU가 양보를 해주는 거죠. 그래, 너 빨리 써서 빨리 데이터 다 입력을 해라. 왜냐면 데이터가 100개가 들어왔을 때 얘가 이제 더하기 연산을 할 수 있거든요. 데이터 100개를 빨리 넣어줘야지 얘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 빨리 100개를 넣어라 라고 회선을 양보하고 CPU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100개 다 입력했어요. CPU는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100개 다 입력했어요 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CPU는 열심히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럴 때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시켜 주는 거죠. CPU한테. 네, 그럴 때 4번과 같이 입출력이 완료되었을 때 인터럽트가 발생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34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인터럽트와 서브루틴 호출의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은 그랬습니다. 자, 인터럽트는 이제 우리가 계속 설명을 했고요. 예, 서브루틴 호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 프로그램을 이제 호출을 하는 거죠. 내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시행을 하는데 별을 뭐 10개 출력하는 것. 예, 여기서도 별 10개를 출력을 해야 돼요. 프로그램 상에서. 네, 또 하다 보니까 또 여기도 또 별 10개를 출력을 해야 돼요. 또 하다 보니까 별 10개를 출력을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별 10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여기다 쓰려면 힘드니까 네, 별도로 이제 별 10개를 출력하는 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별 10개를 내가 출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르는 거죠. 얘가 A라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이제 call A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개 출력하고 돌아갑니다. return. 네, 이게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별 10개가 필요하다. call A. 또 return. 또 여기도 call A.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게 서브루틴 호출해주는 방식이 된다 그거죠. 그래서 얘도 프로그램 수행을 하다가 어때요? 다른 데를 갔다 오는 거죠. 인터럽트도 어떠세요? 프로그램 수행을 하면서 다른 데를 갔다 오는 거죠. 다른 데를 갔다 오는 것은 동일한 내용인데 이 중에서 공통적인 게 뭐냐 그죠? 순차적으로 다음 명령어가 아닌 다른 명령어 주소에서부터 명령어들을 실행한다 그죠? 이게 여기가 이제 번호가 있겠죠. 프로그램 순서가 1, 2, 3, 4인데 얘는 뭐 100번째 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명령어 번지를 수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호출되는 루틴을 사용자 프로그램이 선택할 수가 있다. 자, 서브루틴은 선택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프로그램이니까. 인터럽트는 어떠세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네. 디귿에 보면 호출되는 루틴으로부터 돌아오기 위해서 복귀 주소를 저장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갔다가 리턴 명령어로서 이렇게 돌아오는 게 필요하겠죠. 프로그램의 명령어 실행에 의해서만 발생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명령어 실행입니다. 프로그램에. 그래서 이것도 서브루틴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있는 2번이 되겠고요. 네. 자, 문제 35번을 보면 인터럽트 수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자, 인터럽트를 이제 선택하는 방식에 뭐가 있다 그랬냐면 1번에 보면 자, 데이지 체인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폴링 방식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데이지 체인 방식은 하드웨어적이에요, 소프트웨어적이에요? 하드웨어적이고 폴링 방식은 소프트웨어적이죠. 우리가 언제나
하드웨어적이다, 소프트웨어적이 있을 때 할 때 어떤 게 항상 빠른 거예요? 하드웨어적이 항상 더 빠른 거죠. 네. 네. 항상 네. 비용은 소프트웨어적이가 이제 낮지만은 빠른 것은 네. 그죠. 네. 그래서 1번에 데이지 체인 방식 하드웨어적이고 폴링 방식 소프트웨어적. 데이지 체인 방식이 더 빠르다라고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인터럽트 요청이 들어왔다. 자, 내가 이제 1번, 2번, 3번 여기에 이제 명령어를 이제 4번 명령어를 수행 중이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서 인터럽트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일단 완료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갔다가 오는 거죠. 갔다 올 때는 어디로 와야 돼요? 3번은 이미 수행이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4번으로 와야 되죠. 그래서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의 주소를 네, 복귀 주소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째야 돼요? 다음 주소. 네, 현재 수행 중인 다음 주소를 네,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행 중인 걔를 버리고 다음 주소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가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인터럽트 주소를 어디다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자, 벡터 방식과 비벡터 방식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는 거고 예, 적어진 그거를 이제 벡터 테이블이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인터럽트를 이용해 효과적인 다중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행 중에 일부러 인터럽트를 요청하기도 하죠. 더 급한 프로그램을 먼저 처리를 하려고. 다음에 이제 문제 36번을 보세요. 자, 인터럽트 발생 시 수행되는 작업 순서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날 1번 기억은 뭐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호출한다. 인터럽트 처리하러 가는 거죠. 1번은 뭐죠? 프로그램 카운터에 적재된 명령어의 주소를 스택에 저장합니다. 복귀 주소를 저장하는 거죠. 디귿은 인터럽트를 수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은 스택에 저장된 명령어 주소를 프로그램 카운터에 저장한다. 리을번은 뭘까요? 갔다 온 거죠. 네,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걸 이미 저장되어 있는 걸 하는 거니까 갔다 와서 이제 프로그램 수행을 하기 위한 거죠. 네, 그래서 니은이 먼저 이루어지겠죠. 니은. 네,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를 저장을 합니다. 스택에. 자, 그 다음에 기억이 되겠죠. 인터럽트를 호출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이 되겠죠. 네, 인터럽트를 수행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자, 문제 37번입니다. 명령어 형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명령어 형식은 이제 우리가 저기 88쪽 한번 가보세요. 네. 네, 유학지 88쪽에 보면 이제 한번 참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령어는 일반적으로 아까 주었죠? 네, 오퍼레이션 코드. 오퍼레이션 코드 부분, OP 코드라고 하죠. 다음에 이제 여기가 오퍼랜드라고 하죠. 네,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OP 코드 부분과 오퍼랜드로 되어 있고 이 오퍼레이션 코드가 OP 코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명령어가 들어오는 거죠. 즉 명령어, 즉 동작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오퍼랜드는 수행해야 할 동작을 명시한다 그랬는데 수행해야 될 동작을 명시하는 것은 OP 코드죠. 네,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니은번에 보면 기억장치의 주소나 레지스터를 지정하거나 실질적인 데이터 값을 지정하는 것은 바로 오퍼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소 지정 방식에서 해봤듯이 여기에는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뭐요? 주소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네. 다음에 세 번째 3번에 보면 오퍼랜드의 비트 수가 n 비트라면 이에 n승까지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동작을 수행하는 곳은 어디예요? 여기 오퍼레이션 코드죠. 네, OP 코드가 n 비트라면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이게요.
오퍼랜드가 아니라 오피코드가 n비트라면 그렇게 해야지 문장이 맞겠죠? 네, 오퍼랜드는 유효 번지를 결정하기 위한 모두 비트를 가질 수 있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만 배우는데 또 비트를 하나 더 가지고 이게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인지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인지 그걸 또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모두 비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저희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